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문화로 배우는 테마 영어. 오늘은 제12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날짜, 기념일과 영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날짜, 구체적으로 날짜, 세계 기념일, 그리고 날짜와 세계의 기념일과 관련된 영어 표현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날짜 그러면 영어로 date죠, date. 근데 이 데이트가요, 대추야자의 뜻도 있어요. 그러나 요거는 오늘 다루는 건 아니고요. 날짜, 이것이 동사로는 날짜를 적다, 날짜를 기입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 표현을 찾아보면 best before date, 즉 뭔가 품질 유지 기간이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리고 closing date, 뭘 마감할 때, 그죠? 오늘까지 뭐 due date이란 말도 쓰는데 어디까지 마감하는 날짜가 closing date. 그 다음에 sell by date. 이거는 뭐예요? 이 상품 파는 어디까지 유통기간. 그죠? 이것을 표현하고요. expiration date. 그러면 뭘까요? expire 됐다. 그러면은 끝난 거죠. 그 기간이. 유통기간이 끝났을 때. 그죠? expiration date. 그러면은 이거 역시 끝난다. 제품 그 판매 어떤 제품의 사용 기간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blind date 그러면 보통 왜 이거 남녀 간의 데이트도 데이트예요. 물론 날짜라는 뜻은 여기선 아니지만 어떤 날 만나는 거니까 그게 약간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죠. blind date 그러면 우리 그냥 안 보고 만나는 그 소개팅이나 미팅 같은 거. 그 다음에 더블 데이트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두 커플이 같이 만나서 데이트할 때. 어쨌든 그때도 데이트란 말, 요 스펠링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out of date. 그럼 뭘까요? 뜻은 old fashioned, no longer useful. 그죠? 뭔가 구시계, 뭐 시대에 뒤처진, 뒤떨어진, 약간 낡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반대는 up to date이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계의 날짜 표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뭐 아주 다양하진 않지만 어떤 문화권에서는 연, 월, 일, 우리나라 경우죠. 2000 몇 년, 몇 월, 며칠, 그죠? 그러나 어떤 나라는요, 완전 거꾸로 일, 월, 연도 쓰는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나라에서는요,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연도 이렇게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그렇게 연도 표기를 날짜 표기를 하는 다른 지역끼리 색깔로 표시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분류해서 큼직하게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 동양권, 그 다음에 미국 영향권, 그 다음에 유럽, 남미, 아프리카 북부 정도, 그 다음에 캐나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알죠? 연도, 월, 일 이렇게 쓰고요. 근데 미국에 가서 모든 상품을 보시면 5월 7일, 뭐 2024년 이런 식으로 월부터 씁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숫자가 몇 월을 말해요. 메이 이렇게 써주면 편한데 숫자로 나오면 헷갈리실 수 있죠. 그러나 이 나라는 이렇게 쓰지 하고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면 유통기간 확인하실 때 혼동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요. 일월년 완전히 일월이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날짜부터. 그래서 위에 지금 제시한 경우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제가 요 캔디 초콜릿 의 뒷면을 지금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요. 보시면 표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날짜 그리고 월 그 다음에 연도입니다. 그 옆에는 홍콩인데요. 영국령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 속하기 때문에 요 과자 이 박스의 뒷면에 보시면 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도 역시 일, 그 다음에 월, 연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합해서 세 가지를 다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잘 유심히 확인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 날짜 표기 방법을 영어로 어떻게 쓰는가? 그냥 숫자로 6월 2일
2025 이런 식으로 미국식으로는 미국은 월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비가 되는 유럽식과 미국식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 그냥 숫자로 월을 쓸 때는 June 2nd 이렇게 쓰고요. June 2nd 이런 식으로 second 표현하기도 하고 풀어서 읽을 때는 June the 2nd, 2025 이런 식으로 읽죠. 연도도 2000 이렇게 길게 읽지 않고 이렇게 두 개씩 끊어 읽죠. 2025. 네. 그리고 영국식은 바꾸시면 돼요. 뭘? 일과 월만 바꾸시면 되고 똑같습니다. 근데 바꾸다 보니까 읽을 때 the 2nd of June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미국식과 유럽식 차이만 알아두셔도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날짜와 관련된 영어 표현 한번 알아볼까요? 네, What's the day today?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들으셨죠? 근데 데이트 말고 day라고 물으면 요일이잖아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I've got a date with Lucy tomorrow night. 이거는 데이트를 잡은 거죠. 내일 저녁에 루시와 데이트가 있다. 네. 그 다음에 Thank you for your letter dated 24th March입니다. 그래서 3월 24일에 적어준 그 날짜에 적은 그 레터 감사해요. 그죠? 기록하다 이런 뜻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날짜에 그죠? 기입된. 그 다음에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자, 여기서 연도 앞에 in 전치사 넣으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 보면 Hippie culture was popular in the 1960s. 자, S 붙이면 연대잖아요. 60년대, 1960년대. 그래서 그 연대 앞에는 the가 붙죠. 그래서 in the 뭐뭐 S 이렇게 붙이는 거 잘 아시겠지만 또 어느 순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히피컬처는 뭐였죠? 옛날에 베트남 전쟁 있고 그럴 때 미국에서 젊은 세대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반전운동 그리고 너무 물질 문명이 팽배해지면서 인간성을 회복하자 이런 것들을 부르짖으면서 막 거리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을 부르짖으면서 노래도 만들고 그래서 이 문화를 히피컬처라고 불렀었어요. 네, 그 얘기를 지금 예문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의 기념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굉장히 많은 기념일이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한번 한 달에 한 하루 정도 기념일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월 1일 그러면 우리는 New Year's Day 해가지고 해피 뉴 이어 그것만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1월 1일이 Global Family Day라고 부르기도 해요. 197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가족의 날은요, 전 세계의 평화와 나눔의 날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옛날에 미 하원 의원 존 코니어스 2세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작가 린다 그로버라는 사람과 같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엔의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 세계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77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에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날이긴 하지만 이 지구의 날 이렇게 뭐 행사를 하기도 하고 유치원 아이들의 이 유치원에서 이런 작은 행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2월 달로 넘어가면요. 2월 21일은 국제 모국어의 날이에요. 뭐냐면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다언어 사용을 지지하고 각각 나라의 모국어를 존중하자라는 뜻에서 지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국제 기념일인데요. 옛날에 1947년에 이 파키스탄이 대영 제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이 된 나라인데 큰 인도에서 이 파키스탄이 떨어져 나온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그룹
나라가 파키스탄이 됐는데 옛날에는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이렇게 나눠 있었다고 해요. 그때 동파키스탄의 수도에서 그 원래 쓰던 모국어인 벵고로를 사용 못하게 막 파키스탄 정부에서 핍박을 했을 때 우리의 벵고로를 인정해라 하면서 시위를 했고 경찰이 막 발포를 해서 여러 명이 사망했대요. 그래서 이 날을 기리면서 처음에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동파키스탄이 현재 방글라데시가 되었고요. 남아있는 서파키스탄만 지금 현재 파키스탄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현재 정말 모국어가 많이 세계에 많은 언어들이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유한 인류의 문화 자산인데요.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자, 3월로 넘어가실까요? 3월은 국제 여성의 날이 있어요. 3월 8일입니다. 이 국제 여성의 날은 그 옛날에 정말 1900년 초기에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열악한 작업 현장을 조금 개선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시위했던 사람들이 많이 숨졌다고 해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또 숨지기도 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서 생존권을 보장해달라, 참정권을 달라 이렇게 여성들이 시위를 하면서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20년대부터 나혜석 이런 분들이 여성날을 기념해 왔는데 사실 일제 탄압으로 끊겼다가 85년부터 공식적으로 이 여성의 날을 우리가 오케이 기념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도 굉장히 젠더 이슈가 많잖아요. 미투 운동이라든지 뭐 28년생 김지영 이런 영화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성 인권이 아직도 신장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이 국제 여성의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자, 4월은 지구의 날 Earth Day가 있습니다. 여러분 Earth Day 뭐 기념 행사 혹시 뭐 참여하거나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이 Earth Day는요, 70년에 미국 상원의원 닐슨과 하버드 대학생 헤이즈란 사람이 함께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69년도에 캘리포니아의 산타바바라에 기름 유출 사건이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계기로 뭔가 좀 환경에도 신경 쓰고 자원을 절약하자 해서 지금 현재 10분 동안 이날은 밤에 불을 꺼놓고 전 지구적으로 뭔가 에너지를 세이브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지구의 날 전후해서 기후 변화 주간으로 정하기도 하고 저탄소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올해 4월 22일 동참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자, 이 영상에서 보면은 이런 것이 생기면서 Clean Air Act, Act 그러면 무슨 법령이거든요. Clean 대기오염 방지법, Clean Water Act 이런 수질오염 방지법 이런 것들이 많이 통과가 됐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5월입니다. 5월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세계 노동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이름이긴 해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이 5월 1일, 전 세계적인 5월 1일을 조금 기피하고 뭔가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많이 7, 8, 90년대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탄압하면서 우리는 이거 따르지 않고 그냥 3월 10일 다른 날로 해서 노동절로 놀려줄게 했는데 약간 어용이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면서 나중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94년도에 다시 5월 1일 전 세계랑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5월 1일로 하자라고 했고요. 현재 이 5월 1일은 유급 휴가입니다. 유급 휴가일이라서 안 해도 쉬어도 돈이 나가는 날이죠. 자,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은 옛날 그 노동절이 생길 때 1967년 그 사진 그리고 2011년 사진 이렇게 많이 노동절을 또 기념하기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월인데요. 6월에는 두 개를 한번 뽑아봤어요. 세계 헌혈자의 날 6월 14일 그리고 세계 난민의 날 6월 20일입니다. 네, 헌혈 여러분 해보셨나요? 이 헌혈자의 날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헌혈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일이라고 해요. 이 6월 14일이 왜 제정됐냐 하면은 처음 혈액형을 발견했던 카를 란슈타이너의 생일을 딱 그 날로 정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192개국 정부가 참여해서 2005년 그 세계보건총회에서 이 헌혈자의 날,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만들자라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헌혈, 여기 포스터 보이시죠? 네. Every few seconds, someone somewhere needs blood입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신 젊은 피, 헌혈하시면 굉장히 의미 있게 그 피를 나눌 수 있겠죠. 자, 세계 난민의 날은 2000년에 제정되었고요. 국제연합총회에 의결되어서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국제 기념일입니다. 이 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뭐 재난이나 아니면 전쟁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갈 곳이 없는 난민들 어떻게 인류애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생겨났고요. 이 기간마다 이건 2020 포스터지만 뭐 2023, 2024, 2025 다 기간마다 다양한 포스터를 사실 매년 게시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세계 난민의 날 해가지고 뭐 구글 이미지나 이런 데 가보시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그 날에 맞게 포스터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입니다. 간염. 헤파타이티스가 간염이잖아요. 그래서 A형, B형 이렇게 간염이 있는데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노벨상을 수상했던 미국의 블룸버그 박사를 기리기 위해서 그분의 생일인 7월 28일을 세계 간염의 날로 제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아시죠? WHO가 제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B형 간염은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걸려 있고요. 전 세계 150만 명이 간염 때문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기도 하지만 이 만성 B형 간염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증상이 특별히 없답니다. 피로감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많이 악화된 다음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검진 꼭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AB만 알려져 있는데 C형 감염은 아직 현재도 백신이 없다고 해가지고 C형 간염도 좀 신경 써야 한다 해서 이 밑에 사진 보시면 C형 간염에 대한 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간염의 날 행사에 이렇게 C라고 이렇게 게시한 조각물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세계 간염 연합에서는 이렇게 매년 캠페인을 벌이는데 5가지 문구를 놓고 캠페인을 벌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Awareness, 인식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망 원인이 크고 중요하다, 신경 써야 한다라는 부분, 예방, prevention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성 감염들은 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는 치료죠. 치료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스티그마. 이거 낙인을 찍지 말라. 간염 환자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taking part. 참여죠. 여러분이 이렇게 간염 예방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캐치플레이를 걸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은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 있어요. 8월 13일. 이거는 왼손잡이들의 인권 신장 그리고 인식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왼손 사용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왼손잡이를 타부시했죠. 그러나 현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좋은 이미지로 많이 개선된 게 사실이고요. 왼손잡이다 그러면 본인이 불편한 거지 다른 사람이 이상하다고 보는 정도로까지는 우리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오히려 뭐 천재다 아니면 머리가 좋다, 뭐 창의력이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좋게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세상이 오른손잡이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오른손잡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생활에서의 고충들이 현재도 있기 때문에요. 뭐 이 왼손잡이의 날에 재미있는 이벤트들, 행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2008년에 전 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왼손잡이 유명인들 중에 올해 왼손잡이를 선정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젤리나 졸리, 폴 맥카트니, 그 다음에 스포츠 선수 나달, 그리고 버락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막 왼손잡이인데 누가 올해의 왼손잡이일까 막 해서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선정됐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혹시 자유토론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왼손잡이용 생활용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예시가 있다. 이런 것들요. 예를 들면 우리 골프 칠 때도 오른손잡이, 골프 연습장 가면 오른손잡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왼손잡이용도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월로 가시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9월 10일이고요. 되게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변을 좀 돌아보고 신경 써주고 서로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10월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에는 좀 많이 제가 써놨는데요. 세계 노인의 날 10월 1일, 세계 식량의 날 10월 16일, 국제 빈곤 퇴치의 날 10월 17일이 있습니다. 세계 노인의 날은요, 91년에 UN 회원국이 제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날이라고 이거랑 별도로 10월 2일에 노인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조금 노인들을 공경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노인이 되면 노동력이 떨어지고 병들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뭔가 덜 존중하거나 덜 케어하는 그런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방지하자는 의미로 누구나 다 노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로사상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북아메리카에서는 조부모의 날, 일본에서는 경로의 날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각각 또 운영하고 있기도 한다고 해요. 자, 세계 식량의 날로 가보시면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가 창설을 했는데요. 전 세계에 농협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세계 식량농업기구 사진을 제가 넣어놨고요. 네, 그래서 UN 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를 잘 유지하자라는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농촌 개발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고요. 세계 인류의 영양 상태 및 생활 수준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국제 빈곤 퇴치의 날인데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빈곤, 기아, 폭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편안하게 잘 모를 수 있지만 심각한 지역들이 많죠. 아프리카를 비롯해서요. 그래서 이 poverty를 좀 퇴치하자라는 거. eradication 그러면 근절, 박멸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eradication of poverty. 그래서 가난을 좀 같이 극복해 나가자. 인류애적 관점에서. 그래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날입니다. 자, 그러면 11월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Thanksgiving Day의 그 다음 날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가지고 엄청난 쇼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조금 뭐랄까 경각심을 주면서 너무 많이 소비를 하지 말자. 컨슈머리즘에 대한 반대, 안티 컨슈머리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Buy Nothing Day입니다. 줄여서는 B&D, Buy Nothing Day. 그래서 사실은 이날은요, 아티스트, 밴쿠버에 있는 아티스트인 테드 데이브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광고 아티스트거든요. 근데 자기가 만든 광고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것을 보고 자책을 했대요. 반성을 했대요. 그래서 과소비를 내가 조장했구나. 그래서 이런 과소비는 어때요? 노동 문제, 환경 오염도 일으키고요. 불공정 고래 막 너무 막 사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초래하게 되니까 소비를 절제하고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즉 착한 소비 습관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분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요. 많은 이벤트들, 저희가 사진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자르거나 아니면 Buy Nothing Day 해서 쇼핑하러 가긴 하지만 카트에 아무것도 담지 않기. 그리고 좀비처럼 걸으면서 쇼핑하는 사람들 쳐다보기. 뭐 이런 쳐다보기만 하기. 이런 이벤트들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블랙 프라이데이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심하게는 막 죽기도 하고 이런 사례를 뉴스에서 우리가 접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자, 12월입니다. 마지막인데요. 12월에는 국제장애인의 날 12월 3일이 있지요. 네. 그래서 세계 장애인들의 재활과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또 장애 문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제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장애인이 사실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돌아보고 서로 다 함께 잘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세계 장애인의 날과 별도로 4월 20일 매년 장애인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지도, 4월 20일에 대한 인지도가 다 우리나라에서 높기 때문에 국제장애인의 날은 잘 사실 모릅니다. 네, 그러나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아래 지금 오행시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장애인의 날에 이렇게 오행시를 지었던 것이 굉장히 회자가 돼서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초등학생이 지었는데 너무 잘 지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장차 나비가 될 애벌레는 인간들이 무관심한 사이에도 의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꿈을 꾼다. 마치 장애인에 빗대어서 장애인도 다른 사람이 무관심해도 그 사람의 꿈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차별하지 말자라는 뜻도 들어가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12월의 국제기념일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과제는요. 수업 시간에 제가 다루지 않은 세계 기념일이 무수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시고 이 기념일 소개해주고 싶다 하는 기념일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고요. 왜 그 기념일을 내가 선택했나 이유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이 아시죠? 1쪽 정도 분량에 해당하게 글자 크기 너무 크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표준 크기 11 줄간경 디폴트로 해서 한 페이지 정도 분량 3분의 2페이지 정도면 되겠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 내용 정리하면요. 날짜 읽는 법, 세계마다 다른 날짜, 그리고 세계 기념일 알아보셨고요. 날짜나 기념일과 관련된 영어 표현 그 안에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상징 동물, 상징색과 영어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